뉴욕의 서울 시간이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뷰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코믹스를 통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늘도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다다음 주 열리게 되죠. 과연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황소장이 다시 시작이 될 것인가? 헬리콥터로 돈 뿌리던 버냉키 전 의장에 이어서 저게 바주카포인가요? 우리 파월 의장의 바주카포로 돈폭탄이 던져질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 그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림 보면 진짜 모든 것을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해주는 인버스팅닷컴 사파를 그렸는데 정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말 오늘도 한번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요. 위에는 이제 헬리콥터맨이라는 별명 워낙 유명한 분이죠. 버냉키 전 의장이 있습니다. 2006년 벌써 3, 4년 전에 연준 의장이 됐는데요.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났고 미국에서 수많은 은행이 무너지고 미국에서 정말 한 동네 웬만한 집에 웬만한 전부 다 집을 내놓으면서 정말 실업률도 급증하면서 아주 금융 위기가 초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제 2년 만에 버냉키 의장이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상수했던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엄청 뿌리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보통 때 경기 어려우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채 매입 등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시장에 돈을 뿌린다는 그런 방식이 양적 완화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시스템 붕괴 위기에 놓였던 세계 경제를 일단 살려놨는데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버냉키 의장이 나타나는 거죠.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학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월가에서도 받고 주류 경제학자 사이에서 저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트럼프 대통령 임명한 제롬 파월 의장이 간혹가다 실수 같은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2달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사파에서는 바주카포로 시장의 약세론자를 공략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는 이제 강세론자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만 보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다시 올라갈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미국 시간은 화요일 오전입니다.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아니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협상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있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 마이너스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융통화 정책을 적정할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픈된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갖고 이제 주식 참여자들은 이번에 결국은 파월 의장이 금리의 인하로 가는 것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일단 훈풍을 돌았죠. 결국 다우지수 오늘 새벽까지 4일 연속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이틀 연속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정말 얼마만큼 금리가 인하돼서 결국 그것이 주식시장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금리 하더라도 통화 정책을 하더라도 이번 6월을 아니고 빠르면 7월 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똑같은 인베스팅닷컴에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이번에 7월 말에 있을 이번 6월이 아니라 7월 말에 있을 FA에서 얼마만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저도 찾아봤더니 지금 정확한 수치를 보면 69.6% 정도로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베스팅닷컴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거죠. 많은 분들 그래도 도대체 주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1974년 이후 총 9번이 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1974년이 9번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금리가 인하된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금융 위기 때였고요. 2007년 9월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총 9번의 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 한 달 후에는 1.2% 주가가 올라갔고요. 3개월 후에는 0.2%, 6개월 후에는 2.8%, 12개월, 즉 1년 후에 6.7%가 올라갔으니까 과거 평균을 보면 주식시장이 1년 동안 앞으로 6.7% 정도 올라갈 것으로 일단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은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맞고 특히 채권왕 공들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계속 약세일 것이고 리세션 우려감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윌리엄스 총재는 오늘 무슨 소리냐 장단기 금리 역전도 바로 이것을 리세션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감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으나 시장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판단은 금리 인하 이 바람만 갖고 안정되기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분명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클리 코믹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들 좀 챙겨보았습니다. 이 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위원님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